서로유 광고와 단톡방 검열 사태로 살펴본 표현의 자유. 안녕하세요, 퍼플카우입니다. 서울우유가 새로 공개한 광고 영상이 여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을 젖소에 비유하는가 하면 몹쓸 불법 촬영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인데요. 여혐 논란, 불법 촬영,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14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웹툰까지 소환되고, 또는 이런 건과는 하등 상관없는 남영유업 갑질 사건까지 재소환되며 우유업계 전체가 문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살펴보죠. 만나러 도착한 곳.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간직한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성공했다. 다큐멘터리 컨셉이네요. 도찰하려면 저런 큰 카메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청정자연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 먹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고집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기로 하는데 다큐멘터리 촬영 컨셉 같고요. 아, 나무 밑에 수납기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호평받았던 MBC 창사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BBC는 늘 피사체 동의를 득하고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다큐멘터리를 찍을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 CF는 진짜 불법 촬영 상황인 걸까요? 아니면은 상황, 그냥 CF상 상상 속 그런 설정 상황일까요? 저게 문제라면 선녀들이 목욕을 할 때 훔쳐보는 나무꾼 얘기를 다룬 전래동화는 우리 자녀들 책꽂이에서 냉큼 빼버리고 갖다 버려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서울우유, 남양유업 등 우유업체가 최근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 2004년도에도 뭐 이런 류의 광고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제목은 저희들이 한 방울씩 모았어요. 저희들이 한 방울씩 모았어요. 한 방울씩 모았답니다. 자, 이번 서울우유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이 광고 수위가 이번 서울우유권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고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이 광고가 아무런 논란이 안 됐거든요. 이 광고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이 광고가 광고로서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속 방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2004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비단 이 광고뿐 아니라 1990년대나 2000년대 세상의 모든 표현은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 광고입니다. 삼성 앞에 평등하다. 자, 이건 소주 광고인데 1998년 광고입니다. 곰바우 소주라고 남자들이 벗고 여자들은 옷을 입었고 뭐 틀을 깨세 젊어지세요 하면서 저런 카피로 찍었는데, 그러면은 저것만 되면 문제인데 보면은 또 여자들도 옷을 벗고 있어요. 여자들도 포장마차에서 옷 벗고 있고, 또 위에 보면 또 다른 젊은 남자들이 옷 벗고, 뭐 이런 류의 광고가 당시에도 살짝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에서 사전적으로 심의받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허락해 줬습니다. 이 광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85%가 소비자분들이 찬성이다. 이 광고가 뭐가 문제냐. 표현의 자유 좋다. 뭐 이렇게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이 광고가 조중동, 한경호,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대형 잡지, 일간지에 게재가 된 그런 광고입니다. 주병진 씨는 팬티 광고하면서 옷을 벗겠다고 했고요. 아, 이건 또 무슨 세기말입니까? 1990년대 말에 018 핸드폰 광고에 남녀가 서로 음란하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핸드폰을 서로 빨고 있네요.
당시 가장 유명한 섹시스타가 샤론 스톤이었죠. 샤론 스톤이 강한 걸로 넣어주세요 하면서 무슨 그 첨가제 광고를 했고요. 청춘 스타 이상하 씨는 줘도 못 먹냐 뭐 이런 카피로 무슨 아이스크림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호령했던 박진희 씨의 이제 출세작인데 1998년 걸면 걸리는 걸리버 광고에서 다리를 저렇게 뽐내면서 또 이렇게 지금 같으면 여성 성상품화로 크게 논란이 됐을 만한 그런 광고를 공중파에서 TV만 켜면 저 광고 나왔어요. 그냥 뭐 초딩, 중딩, 고딩 뭐 할 거 없이 걸면 걸리는 걸리버 하면서 다들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끝판왕 한번 볼까요? 숨 참치. 고참치! 조개즙이 들어있어. 개운한 숨 참치. 숨숨숨. 고추가 들어있어! 매콤한 고추참치! 개운해서 한 번 더. 매콤해서 한 번 더! 사절로 할 참치. 다음 갑시다! 자, 이거는 분명히 노골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상품화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성상품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음란공화국이 됐나요? 태폐공화국이 됐나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또 여형국가가 되었나요? 또는 성매매 국가가 되었나요? 전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 무렵에 조금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표현의 자유가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에도 존재하던 야한 영화 등에 대한 검열은 없어지고 어쩌면 포르노까지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표현에 과연 자유롭습니까? 일부 선택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유롭습니다. 보실까요? 최근 단톡방 검열 사태 한번 보시죠. 바바리맨이 창궐한다고 바바리맨은 안 잡고 바바리 사는 사람이 누군지 바바리 매장마다 검열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고양이 동영상 올렸다가 지금 검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의를 준비 중인, 발의가 진행 중인 법안도 한번 보시죠.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그러니까 SNS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에는 아이디 및 IP 주소 전체 뭐 공개돼야 된다. 뭐 하여간 모두 공개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아까 살펴본 서울우유 광고 논란과 단톡방 검열 또 국민의힘에서 다른 배경통에 발의돼서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권력을 가졌거나 목소리가 큰 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되는 선택적 표현의 자유가 펼쳐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요. 이현령 비현령의 세상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반적 여론과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그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2017년 탄핵 전국에서 공인 정우성 씨는 여론의 흐름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박근혜 나와를 대중 앞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정우성 씨의 정치적 성향이 박근혜 씨 쪽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못했을 겁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린 여론에 힘입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뒤에 받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 힘입어 용감한 그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우성 씨가 용감하게 돌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선택적 표현의 자유일 뿐입니다. 전 사전적 정의대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 자정작용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 영역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거 싫고 조용한 게 좋기 때문에 극단적인 거는 알아서 자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극심하게 치솟던 파동도 어느 순간 지나면 잠잠해지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서울 이후로 시작됐지만 작금의 여러 통제 상황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페이스북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되는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로컬 SNS만 쓰고 있는 특정 국가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불행하게도 불길하게도 우리나라의 앞날에 오버랩 됩니다. 이건 제 기우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산소처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연하던 자유에 대한 통제가 끓는 솥에 물 끓이듯 1도 1도 올라갈 때마다 그 상황을 인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굳건히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통제되고 난 이후에 아차 해본들 그때는 늦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 모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주시길 악망하오며 이상 퍼플카우의 간곡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헐랭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